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63, 77, 그리고 99, 빵빵 이렇게 암기한다고 그랬습니다. 63년도에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었고 그것이 첫 시행되는 것은 197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63, 77, 99, 빵빵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책이라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를 어떻게 문서화했는가를 정책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 이를 문서화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는데,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도 당연히 원칙이 있다면 예외로서 의료급여법의 대상자, 수급권자나 또는 다른 보호 대상자들은 제외가 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 급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있는데 여기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소위 임신출산진료비라고 하는 하나씩 현재는 임신출산진료비 하나 운영되고 있지요. 부가급여, 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특례, 또 건강검진.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 요양비는 현금급여로, 부가급여인 임신출산진료비는 바우처로,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현금급여로, 그리고 건강검진은 바우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건강보장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재원.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 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데 여기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영 방식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국가지원 14%, 그리고 사회보장성 조세,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조세지요. 사회보장성 조세. 이렇게 해서 이 사회보장성 조세, 또 그런가 하면 본인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 국가지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조세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원이고 사회보장성 조세도 역시 국민건강보험료로서 공공재원이고 그에 의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민간재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영 방식이다. 다음에 전달체계는 당연히 건보공단과 그리고 심평원, 심사평가원이 그 역할을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맡는다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권익침해가 있다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 권리구제는 다른 것과는 달리 보통 다른 사회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세 가지 절차를 아주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을 때 심판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한 다음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거치고 그냥 바로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 이 세 절차, 세 가지를 아주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국민건강보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8가지 사회적 유형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보장의 하나인 사회보험, 그 중에 하나인 국민건강은 어떤 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가? 사회적 위험 보면 여기 보면 질병, 부상, 또 그러면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면 질병이나 출산이나 사망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열거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단 여기 부상만, 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부상은 어디에 나와? 바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만 예로 들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는 것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검진, 이렇게 아니 건강진단, 건강증진에 대해서 5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법에서도 본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정도 보시고, 세부 내용은 건보정책, 건강보험공단을 시험 보기 전에는 세부 내용은 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대.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그 가족을 우리가 피부양자의 지위를 주어서 같이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입자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이건 뭘 설명하고 있냐면 2000년부터 1977년 처음 의료보험 정책이 실질되기는 조합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질병보험처럼 금고주의, 길드주의였어요. 조합주의였었는데 이것을 2000년부터 조합주의를 통합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또는 단일 보험자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공사를 막론하고 조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주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주의 또는 단일 보험자주의 때문에 바로 모든 사업장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쭉 나와 있지요. 직장 가족으로,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 말은 뭐야? 기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피부양자의 지위를 주는데, 거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해서 피부양자 지위를 주되,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 지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격상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격상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건강보험증은 당연하지만, 건강보험증은 요즘에는 더욱이나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을 위해서 이 보험증에 대해서 아주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걸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때를 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만 신청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에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좋고. 그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정책의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어떤 감독, 통제 이런 역할을 심사평가원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다양하다고 그랬지요. 앞에서 적어봤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고 읽어만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특례,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요양급여는 당연히 현물급여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여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요양급여라는 것이 우리 사회보험 정책에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이지만 또 하나는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미 발생해 버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보면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자꾸 혼동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의료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 역할만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의료보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 또는 재활까지를 포함시키면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넘어서 건강보험의 시대거든요. 21세기 2000년부터는 건보시대입니다. 산재보험은 이미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그러죠. 사고나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미 발생해 버린 거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예방이란 있을 수가 없으나 여기는 건강보험에는 예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에는 예방이 없는 대신 간병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선별급여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방문이 좋습니다. 다음에 요양기관. 여기 요양기관 나와 있죠.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합니다. 돈 없다고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치를 받으면 일단 인간 존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얘기죠. 때문에 표현만 달리다 뿐이지 의료급여기관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희귀, 한국희귀 필수, 거기 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등을 보통 우리는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라고 그러고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오면 당연 여기 나오는 요양기관은 또는 이 말을 바꿔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는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에도 가난하다고 진료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표현한다. 다음에 재원에서 사실은 목차를 잡았어야 됩니다만 이 조문의 번호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한번 미리 선수학습한 것처럼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지원금,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조세지요. 그런가 하면 주된 재원은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내게 되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 공공재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일부 부담금, 그래서 본인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민간재원. 그래서 본인일부 부담금 앞에 봤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재원의 의미가 있다.
다음에 요양비입니다. 요양비는 현금급여죠.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양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요양비. 그렇죠? 요양비. 그래서 요양비에 대해서는 여러분 쭉 볼 적에 확인 여기 보면은 본인 일부 부담금 이외에 여기 진짜 잘못됐군요. 저 요양비가 거기가 아니라 잠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 비용에 이걸 요양급여 비용의 확인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확인. 여기 보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그 재원을 노사정 3자 부담이라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까지 본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민간재원까지 동원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일부 부담금 이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냐면 소위 환급을 받고 필요하다면 더 내야 되는 이 확인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보면 이제 요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요양비는 이건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현금급여. 여기는 공단은 요양기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에서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에 대해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다면 그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하는 현금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비는 현금급여다 해서 봐주시고. 다음에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자세한 건 적어놓여 있지만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령에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하나, 임신, 출산, 진료비로 한다라고 단 하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책의 실시에서는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 들어오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설명하지 않고 현재 부가급여로서 하나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이 상병수당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임신, 출산, 진료비는 뭘로 한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여기는 바우처로 한다는 거. 이용권, 즉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책론과 더불어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대상은 누구와 같다 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해서 바우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할 때는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할 때는 100만 원으로 물론 이 금액은 계속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바우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례 나와 있지요.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서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현금급여인데 바우처와는 달리 이 현금급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공급자인 의료기 상사 등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건강검진,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소위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는 당연하고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다는 아니고 직장가입자는 당연하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든 지역가입자입니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아니라면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이렇게 소위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는 당연하지만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받을 수 있지만 연령 제한에 있어서 지역가입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양자도 20세 이상이어야 소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의 피부양자에 대해서,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다 봐주시고. 다음에 여기도 역시 사회보장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으로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지만 일정 사유가 있을 적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와 정지 사유가 나와 있죠. 정지 사유 보면은 국외체류.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경우에 외국인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다. 교도소나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도 아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역시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가 되겠는데 여기도 당연히 양도나 압류할 수 없다. 당연히 물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달체계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을 주된 공사로 주된 전달체계로 하지만 또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업무가 밑에 나와 있지만 그중에 핵심 업무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보시게 되면 많은 업무 중에 특히 위에 줄을 그은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이 다시 한번 줄 쳐볼까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해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임원 평가율 좋고.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본일부 부담금이라는 민간 재원의 영역을 미리 살펴봤습니다만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의 의료보장은 하물며 의료급여까지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운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중에 주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사회보장성 조세인 국민건강보험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료. 이거 사회보장성 조세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성 조세.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장성 조세인 이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로 나누어서 차등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군요. 자, 보험료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율은 밀습니다. 밑에는 노사 균등 분담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로 설명을 하는데 소위 직장가입자 단독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대해서는 노사 균등 분담으로 해서 나눠서 보험료를 내지만 개별적으로 갖게 되는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본인이 단독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목으로 고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별 보험료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보수월액 좋고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보험료 부가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료 부가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이든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이든 간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로 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뭐 금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암기할 것 없고. 다음에 보험료 경감, 부수적인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벽지에, 여기는 섬벽지 이렇게 벽지에 사는 사람, 여기 보면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대상은 대통령인 섬벽지 농어촌 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또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휴직자도 있습니다. 휴직자. 또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기 보험료 경감 대상에는 도서 벽지에 사는 사람도,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도, 장애인도, 국가유공자도 있지만 휴직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자도 있다. 다음에 보험료 부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결국에 노, 사, 균등 분담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기여금으로 50%, 50대, 학교법인이 30, 국가가 20의 비율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원이면 보험료익은 직장가입자가 50%, 그리고 학교법인이 30%, 국가가 20%를 낸다는 것을 미리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직장가입자, 앞에 적은 것처럼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단독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 아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납부의무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권리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권리구제는 다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형화된 것처럼 똑같은 기관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은 권리구제의 절차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판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의신청. 공단 처분회의에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회의가 있는 공단이나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보험에 관련된 권리구제의 절차의 첫 번째 절차, 심사, 청구든 이의신청이든 간에 그 기간은 처분이 있던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180일이냐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의신청을 다음에 넘어가면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또 읽어보시고, 다음에 행정소송을 보겠어요. 행정소송. 거기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처음에 있는 자. 여기는 그야말로 이의 신청을 하든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됐죠? 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결국에 어쨌든 처음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든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의신청을 하든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총론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의 신청, 공단 처분의 이유가 있던 심사청가원의 처분의 이유가 있던 간에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불복을 했을 때 이 불복에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 건너뛰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절차를 꼭 차례차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융통성 있게 운용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가 이렇게 나와 있는 시효. 시효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여기 서류 보존을 보면 요양급여가 끝날 날부터 5년간 이건 의료급여법도 똑같습니다. 서류의 보존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나 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약국 등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양급여기관이든 요양기관이든 요양급여기관이든 의료급여기관이든 간에 서류보존기관은 5년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체금,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금. 다음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재원을 좀 흐트러져 놔서 본의 일부 부담금 보고 또 중간에 또 사회보장성 조제로서 보험료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아까 14%로 적었습니다만 국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해서 아까 우리가 총론할 때 14%를 말씀드렸죠. 미리 선수학생 온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을 합니다. 미리 선언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도 아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적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는 외국 정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보통 이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도 저희 적용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례로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와 실업자에 대한 특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특례 규정으로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가 있다. 내용까지는 없고 실업자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